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희입니다. 네, 지난 금요일 미 증시는 이 파월 미 연준 의장의 발언에 안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은 다시 한번 나란히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는데요. 다우 지수 역시 상승 마감하면서 3대 지수 모두 다시 한번 황소의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네,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이 끝나도 증가한 연준의 보유 채권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히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1.30%대까지 하락하기도 했고 또 골드 가격은 소폭 오르면서 온스당 1,810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반면 달러 인덱스는 주간 0.9% 하락폭을 기록하면서 92.6선에 거래돼 약세를 보였는데요. 네, 국제유가는 멕시코만 허리케인 우려로 상승하면서 10월물 WTI는 2% 오른 배럴당 68.74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WTI 가격은 한 주 동안 10%가량 올랐는데요. 네, 조금 전에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 해외 선물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으로 문의 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샵 0082로 신세계라고 보내주시거나 그리고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빠른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들어오셔서 궁금증 시원하게 해결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노란톡으로 질문 주신 내용들을 방송 중에 마스터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답변해보고 해결해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이 잠시 후 진행되니까요. 이 코너가 시작되고 난 뒤에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당일에 답변을 드리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코너 시작되기 전에 미리미리 지금부터 바로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 누구인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월요일도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해왕입니다. 오늘 좀 제가 긴장을 했어요, 사실. 그러게요. 좀 긴장한 듯한 모습이신데. 네, 왜냐하면 오늘 동반 출연이기 때문에 네. 지난주에 제가 좀 얘기를 먼저 드렸었는데 네.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긴장을 한 상태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보일 거예요, 굉장히. 근데 오늘 또 시청자분들에게 제 의견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잖아요. 네. 한번 나눠볼 수 있는 좋은 한 시간 됐으면 좋을 것 같고 그 지난주 잭슨홀 회의가 열렸었는데 시장이 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상되는 그림이었긴 했는데 왜 그러한 이유가 나오는지 앞으로 시장에서 뭘 좀 더 집중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긴장하는 한 시간 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아우, 네, 또 평소와 다르게 오늘 해왕 마스터님께서 좀 긴장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그 이유를 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가 조금 더 풍성해졌습니다. 새로운 마스터님을 한 분 더 모셨는데요. 저희 화면 통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에 새롭게 합류한 마스터를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선견 선생 마스터입니다. 선견 마스터님께서는 경제학을 전공하셔서 경제 쪽은 아주 이론부터 실전까지 능통하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가 정말 기대됩니다. 그럼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님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성견 선생입니다. 조금 더 길게 해주시겠어요? 한마디로 끝내시는 건 아니겠죠? 방송 첫 출연이라 좀 긴장이 되는데 네. 경제학 이론을 기초부터 바탕으로 해서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성공 투자할 수 있게끔 제가 잘 가이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또 월요일, 화요일 맡아서 담당해서 이제 마스터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텐데
이제 인사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 또 각오 한 말씀을 들어보지 않을 수 없잖아요. 어떤 각오로 임하겠다 이렇게 포부를 좀 밝혀주시죠. 월요일,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끝까지 자리하면서 네. 여러분들이 한 달, 두 달 네. 제 방송이나 강의를 들으시면서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우, 네. 또 이제 마스터님께서 이 이름이 선견 네, 선생 마스터님이시잖아요. 네. 이게 선견지명 뭐 이런 의미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성견지명의 그 성견이고요. 아, 예, 우리가 이제 기초되는 것은 일단은 미국 시장을 분석을 해야 네. 국내 시장이나 아니면 다른 시장도 다 분석이 되기 때문에 네네. 예,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국내 주식도 제가 성견지명으로 볼 수 있다라는 뜻에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네. 굉장히 훌륭한 또 네이밍을 해 오셨는데요. 앞으로도 선견 선생 마스터님과 또 월요일, 화요일 장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또 든든한 두 마스터님과 함께 오늘 시장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1시 2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네, 나스닥은 연준의 정책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위험 선호 심리 회복의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골드는 달러 약세와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1,800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오일은 멕시코만 허리케인으로 원유 생산이 일시 중단되면서 유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유로 FX는 파월의 비둘기적 발언에 달러 인덱스가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오늘의 주요 이슈 체크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나스닥과 관련한 외신 기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외신 기사 제목은요. Fed faces new challenges spelling out employment goals라는 제목입니다. Fed의 최대 고민이 최대 고용이 됐다라는 제목인데요. 미 연준이 물가 안정과 함께 통화 정책 목표로 삼아온 최대 고용, maximum employment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해야 하는 고민스러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 29일 최근 연준 이사들이 모호한 개념인 최대 고용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하고 있다며 제로금리를 얼마나 더 오래 유지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이 연준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연준의 통화정책 목표는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이죠. 지난 수십 년 동안 실업률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인플레이션이 오를 것이다라는 모델에 따라서 움직여 왔는데, 즉 이 실업률이 연준 추정치에 가까워지면 인플레이션에 선제 대응해서 기준금리를 올려왔습니다. 파월 의장은 지난해 8월 통화정책의 새로운 전략을 공개한 바 있는데요. 우선 2% 평균 물가 목표제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2%까지 상승하고 나아가 2%를 약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두 가지를 조건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동시에 또 고용시장이 최대 고용과 일치하는 조건에 근접해야 한다라는 세 번째 조건까지 충족해야 금리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연준은 당초 2%를 웃돌 것으로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두 번째 조건을 충족시킬 때까지 수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었는데 이 올해 여름 공급망 악화와 수요 급증, 여행 반등 등으로 물가 안정 목표 두 조건 모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얻었는데요. 예상보다 빨리 최대 고용 달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하게 되면서 연준은 시장이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가늠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명시해줘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고용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연준 이사들의 의견은 제각각인데요. 네, 파월 의장은 지난 27일 잭슨홀 연설에서는 최대 고용에 도달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팬데믹 이후에 지난해 고용 시장에서 떠난 사람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복귀할 것인지 알 수 없다라는 의미였는데요. 리처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을 비롯한 일부 연준 이사들과
또 제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은 내년 정도가 되어야 미 경제가 최대 고용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또 로버트 캐플란 댈러스 연은 총재는 은퇴와 돌봄 수요 증가로 인해서 미국은 팬데믹 이전의 노동시장으로는 돌아가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최대 고용 논의가 심화됨에 따라서 시장의 관심은 다음 달 3일 공개되는 8월 고용 보고서에 쏠려 있습니다. 이 실업률은 올해 6월 5.9%에서 7월 5.4%로 떨어졌고 이제 8월에는 5.2%까지 떨어졌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월스트리트 저널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델타 변이가 새로운 불확실성을 던진 8월 고용 시장에 대한 세부 사항이 이번 보고서에 담길 것이라면서 연준 이사들과 투자자들은 실업률과 노동 시장 참가율 등 이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최대 고용 판단에 참고할 것이다라고 분석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제 금리 인상을 위한 마지막 카드, 최대 고용만을 앞두고 이 연준의 고민이 깊은 모습입니다. 그럼 잠시 후에 이 시황과 관련해서 마스터님과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현재 나스닥 시세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현재 나스닥은 0.78% 상승한 15,545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나스닥 구간에서 어떤 전략 가져가야 할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두 분이 다른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해왕 마스터님은 매수 의견 주셨고 또 선견 마스터님께서는 관망 의견 주셨는데요. 먼저 해왕 마스터님 매수 의견에 대한 자리값 한번 짚어봐 주시죠. 네, 일단은 지금 차트 개장한 다음 파동이 매수세로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차트가 어떤 차트냐면은 지금 원래 지금 여기 포인트 보이시죠? 네, 파동 포인트가 이탈이 나왔다는 거는 하나의 일전의 사례가 해당이 되는데 오늘 좀 죽지 않는 장이 나올 수 있다. 놀아도 위에서 계속 논다. 최근에 사실 이제 금매도 나오고 금매수 나오고 사실 부담스러운 자리긴 해요, 굉장히. 왜냐하면 신고점이죠, 선물지수.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신고점에 대한 형태가 이루어졌는데 오늘 어떤 조정 분위기가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이걸 포착을 해야 되는데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로서는. 보통 이제 3파에 대한 상단 이탈이 드러나게 된다면은 위에서 계속 놀게끔 돼 있어요. 이 파동을 더 추가적으로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포인트는 사실 지금 의미가 크게 없어요. 어떤 지지를 받는다는 개념보다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다시 한번 이런 일목균형표상 이탈점이 나오는 그 위치값을 고려를 많이 해야 돼요. 자, 저 T차트 볼게요. 제가 말하는 이탈점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 이게 한 번은 이렇게 눌린 값을 가진단 말이죠. 그러면은 다시 재반등하는 이런 위치값에서 매수를 봐야 됩니다. 그럼 이게 한 번은 조정이 단가가 내려올 거예요. 근데 이 추세 자체는 워낙 완강하기 때문에 다시 재매수에 대한 시그널이 오히려 더 강하게 내비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지션에 대한 지지값은 의미가 없어요. 지금 한번 조정값이 내리고 나서 판단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방향성만 좀 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전에 이제 60분봉 한번 보시면은 어떤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냐라고 해서 간단하게 좀 내비치냐면은 자, 왼쪽에 그림 보시면은 이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왼쪽 보이시죠? 이런 그림. 그 당일엔 안 죽는 거예요, 당일엔. 아까 이탈 보셨죠? 그 이탈이 드러나면은 이런 차트가 쉽게 죽지 않는 장이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근데 왜 증시가 계속적으로 오르냐, 이게 제일 하이라이트예요, 여러분들. 네. 이게 제일 왜 올라? 테이퍼링 뭐 이제 사실상 이제 기존화된 건데, 그죠? 네. 유튜브에 지금 한 분이 나스닥 산삼 먹었나 파워가 진짜 대단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은 어쨌든 지금 돈을 찍어내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죠? 그 돈이 어디로 가냐 이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도 갈 곳이 증시밖에 네. 없네요. 뭐 테이퍼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돈을 줄이는 건 아니잖아요. 테이퍼링 할 때까지. 그죠? 근데 시장에 대한 관측은 선제적으로 드러나긴 하는데 제가 증시에는 영향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코스피 관련해 갖고 내일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을 것 같아요. 네. 오. 이제 왜냐면은
사실 제가 좀 긴장을 오늘 한 게 예. 아까 밖에서 이제 성견님이랑 좀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어떤 대화를 나누셨나요? 아니 좀 제가 배울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실. 아, 아직도. 정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관련해서는 사실 성견님 의견을 좀 한번 들어보고 싶은 게 제가 크고 네. 오늘 간단하게 잭슨홀 리뷰만 한 1, 2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잠깐 좋습니다. 드릴게요. 자, 일단은 잭슨홀 관련해서 내용은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들. 테이퍼링은 이제 기존화 사실이에요. 이거는 거부해서도 안 되는 거고 지금 관련해서 시장에 영향이 있나요? 그 시장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이거 관련 얘기한다면은 사실상 이제 달러 인덱스가 가장 추이가 있을 거예요. 내일 달러 인덱스 관련해 갖고 지지값을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오늘 시간상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었죠? 이거는 제가 잭슨홀 나오기 전에도 한 2주 전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들. 그냥 고용이에요. 잭슨홀 크게 의미 없을 것이다. 여기서 이제 시장 분수령 터집니다. 시장이 분수령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분수령이 되는 거예요. 언제예요, 여러분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네. 아시겠죠? 근데 굉장히 평가 자체는 낙관적이에요, 여러분들. 뭐 사실 각종 리포트에서는 뭐 테이퍼링을 위한 고용을 집중을 하는 거냐, 아니면 기준금리를 위한 고용을 집중을 하는 거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은 사실상 시장을 볼 땐 크게 의미가 없어요. 지금 하이라이트는 뭐냐면은 언제 시작하냐 이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연말에 하냐, 내년 초에 하냐, 그거를 잡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는 고용 지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다만 이번 고용이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만 판단하시는 게 좋아요. 테이퍼링은 이미 시장 반영이 다 들어간 상태입니다. 아직도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관련해서 내일 달러 인덱스 설명드리고 이거는 1, 2주 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다만 증시는 영향력이 없을 거예요. 증시는. 이 부분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는 아직까지 돈을 찍어내는 과정이고 그 기준금리가 미 국채 금리가 계속적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 국채 금리 하단 레벨이 유지하는 동안 증시는 오를 겁니다. 그것만 이제 모멘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또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돌아보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또 우리 성견 마스터님께서 오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또 준비해 오신 말씀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 월요일과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네. 정말 쉬운 경제 기초 기본부터 시작을 하려고 지금 네. 제가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조금 들어보셨을 건데 수요와 공급의 이론에 관해서 제가 오늘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또 경제 이론 중에 또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네,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가장 우리 중요한. 그렇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경제를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사실은 경제가 수학은 아닙니다. 수학은 아니고 글로 원래 표현을 하던 것인데 그게 수학화돼서 굉장히 조금 낯설고 어려움을 네. 많이 느끼지만 예.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만 들으셔도 감이 오시게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기대가 됩니다. 바로 시작해 주시죠. 네네. 오늘부터 월요일, 화요일은 간략적으로 경제 이론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몇 가지 좀 드릴 건데요. 일단 경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수요와 공급만 알아도 굉장히 경제 지식이 많이 활성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금융을 포함한 모든 경제 활동의 바탕이 되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이론인데요. 이 이론만 알아도 경제학의 반절은 성공적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요. 간단합니다.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생활 하시는데 적용을 해보시면은 아주 경제도 굉장히 재밌어지고 경제 신문 읽는 것도 어렵지 않고 그렇게 되실 겁니다. 굉장히 간단한 이론인데요. 수요와 공급입니다. 수요는 내가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이고 공급은 어떤 제작자가 그거를 나한테 주는 것인데 수요가 공급보다 높으면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이제 가격이 상승되죠. 다이아몬드가 가격이 굉장히 높은 이유는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이제 그 백화점에 우리가 오픈런이라고 해가지고 그 가방 같은 거를 사려고 줄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 예를 들어서 그 루이 땡땡이나
아니면 샤땡에서 가격을 올려버린다라고 하면 그거를 선점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거기에 이제 서 있잖아요. 이게 뭐냐? 기초적인 경제학의 수요와 공급 이론입니다. 내가 이거를 원하고 내가 이거를 사고 싶은데 공급량이 딸린다라고 하면 당연히 나는 윗돈을 더 얹어서라도 이거를 사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고, 공급이 더 많다라고 하면 남아 돌죠. 여기에 대한 적절한 예가 요즘에 이제 마스크인데요. 처음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죠. 마스크 한 장에 막 10,000원, 20,000원씩 그렇게 사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제가 며칠 전에 사봤는데 대량으로 한 100원 정도 합니다. 한 장에. 마스크가 돈이 된다는 거를 업자들이 알고서 공장을 짓고 그 공장에다 설비를 하고 마스크를 대량으로 찍어내다 보니 마스크의 수요보다 마스크의 공급이 더 늘어나니까 가격이 다운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주식이나 아니면 선물이든지 금융상품, 부동산도 이해하고 똑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 정책도요, 딴 거 없습니다. 수요와 공급 이론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데 내가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욕구는 굉장히 크죠. 근데 지금 뭡니까? 공급량이 딸린다라고 정부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의 생각은 공급량이 딸린다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문이나 뉴스를 보시면 항상 정부 대책은 뭐다? 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에 신도시를 뭐 건설을 하고 뭐 서초동 어디 법원을 밀어서 거기에다 뭐 아파트를 짓고, 이런 공급에 일단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공급을 늘리면서 가격을 다운시켜서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취한다. 라는 게 지금 정부 정책의 골조인데, 이것도 경제학에서 말씀드리는 수요와 공급 이론에 딱 맞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죠. 금융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금을 사고 싶다, 금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오를 것이고, 내가 어떤 주식을 사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흔히 상한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식을 사고 싶은데 상한가에 걸려 있으면 못 사죠. 그것도 수요와 공급 이론에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수요와 공급 이론은 우리 그 사람의 내심에 관한 거이기 때문에 모든 경제학의 이론, 그리고 금융, 뭐 아까 이따가 좀 말씀하실 뭐 잭슨 홀이나 이런 것 또한 수요 공급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모든 경제 현상은 수요 공급 이론으로 푸시면 되고요. 제가 월요일, 화요일 미국 시장 분석과 코스피 분석을 해드릴 건데, 이것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네.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니까 가장 이제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사실 기본기를 잘 다져야 그 위에 또 계속해서 지식을 쌓아 나갈 수 네네. 있는 것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경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인 수요와 공급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계속해서 또 이제 이 수요와 공급뿐만 아니라 이 국내 해외 선물을 통해서 국내 증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 거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월요일 날, 화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그 짧은 경제 이론을 바탕으로 이 미국 시장이나 아니면 코스피 시장 분석을 제가 내일부터 해드릴 예정입니다. 아, 네. 이제 기본기를 탄탄히 다져야 또 그 위에 멋진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성경 마스터님께서 우리의 이 주춧돌을 튼튼히 세워주셨습니다. 네, 이제 다음 시간 이어지는 이 강의들로 계속해서 또 2층, 3층, 그리고 5층 계속해서 쌓이고 또 예쁘게 세워질 저희의 이런 경제 지식들이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계속해서 다음 강의도 내일도 기대해 주시도록 하고요. 이어서 바로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들을 만나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질문들이 들어왔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먼저 참여 방법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선견 마스터님, 이 코너 어떤 코너인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노란톡으로 들어온 질문들에 대해서 또 마스터님 두 분이 오늘은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매도인가 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이고요. 테이퍼링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는데 앞으로 증시 방향성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질문을 보내주셨거든요. 먼저 해왕 마스터님께서 답변 보내주시겠어요? 아, 저부터 하나요? 네. 긴장되네요. 네, 일단은 제가 얘기 드렸죠. 뭐 테이퍼링 이슈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 문제 안 된다. 증시 관련해서. 이게 논점이에요. 사실 각종 외신에서 계속 다루고 있는데 저 코스피 관련해 갖고 일전에 단가 얘기 드리면 3,500선 한 번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3,500선. 이게 제 주장이었고 네. 뭐 중요한 거는 테이퍼링을 한다고 해갖고 증시가 떨어질 이유가 없어졌어요.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벌써 지금 테이퍼링 하는 건 기정화 사실 됐지만은 국채 금리는 안 올라가잖아요. 그게 바로 논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미증시 제가 불안한 요소는 고점 레벨링이라는 거죠. 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나스닥 차트입니다. 고점 레벨링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다. 이 정도만 염두를 드린 거예요. 나스닥은 저는 15,650에서 700 사이 여기가 고점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이 정도 포인트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계속 올라가잖아요. 예. 뭐 내일 코스피 좋을 겁니다. 예, 올라갈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포트 정리 그때 말씀드렸죠.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은 뭐냐? 테이퍼링 관련해서 불확실성은 원래 없었습니다. 그죠? 원래 없었어요. 예,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지. 근데 다만 이제 시기에 대한 문제다 이렇게만 얘기를 한 거지. 테이퍼링에 대한 불확실성은 원래 없었어요. 불확실성이라는 거는 하냐 안 하냐 진짜 반반일 때 상황이고 네. 사실 기정화 사실이었는데 하는 거 자체가 불확실성에 대한 요소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증시의 방향성은 아직까지는 매수다. 3분기까지. 그 정도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9월에는 좀 상승 랠리로 마감이 많이 될 거예요.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테이퍼링 관련 불확실성은 원래도 없었다. 그리고 이제 증시 자체의 방향성은 9월까지는 계속 좋을 것으로 내다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내일도 오늘의 이 나스닥의 영향을 받아서 코스피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다음 질문 만나볼게요. 혜선 수익님께서 주신 질문이고요. 지인을 보니까 이 주가가 하락할 때도 돈을 벌었다고 하던데 어떻게 그렇게 되나요? 나이가 많아도 할 수 있나요? 주식은 몇 년 해봤습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선물에 관해서 이제 정말 처음이신 것 같거든요. 선견 마스터님께서 답변을 좀 주시죠. 네네. 해선은 안 해보셨는데 네, 주식은 닉네임은- 해보신 것 같아요. 닉네임은 해선 수익이신데요. 네. 해선하셔서 수익을 보겠다라는. 수익 많이 내시길 바라겠고. 이게 이제 제가 내일 일단 설명을 드릴 건데 예. 그 국내 주식 코스피 시장과 해외 선물이라고 하는데 이제 거의 대부분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을 보기 때문에 미국 시장과의 이 상관관계를 제가 내일부터 일단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선물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선물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이제 주식에 대한 해칭 개념으로 생겨난 개념이고 주식이 오르거나 내릴 때에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진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로 좀 말씀을 드리면 주식은 내가 사놓고 주가가 올라야지만 수익을 보는 구조라고 하면 단방향이죠. 한 방향입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놓고 위로 올라가도 수익일 수가 있고 이게 밑으로 가격이 빠져도 수익일 수가 있는 구조로 양방향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선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주식이 워낙 좋기 때문에 뭐 주식 갖고 계신 분들도 수익을 보실 수가 있겠지만 뭐 예를 들면 1년 전만 해도 지금 팬데믹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굉장히 막 떨리셨을 겁니다.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은 반토막 나고 막 이래서 그때도 선물로는 매도 방향으로 이제 포지션을 잡으셨으면 충분히 큰 수익을 내셔서 주식에 대한 그 리스크를 줄이는
해칭 거래가 아마 가능했을 거고요. 그래서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 양방향으로 설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내일 제가 굉장히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제 국내 뭐 주식 같은 경우에는 가치가 상승하는 데만 베팅을 할 수 있다고 하면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락을 하는 것에 베팅을 해서 돈을 벌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양방향으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할 때도 돈을 벌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다음 질문으로 만나볼게요. 상디님께서 주신 질문이고요. 증시 상승은 비농업 지수 발표 때까진 신고가인가요? 하고 질문 주셨거든요. 이 질문 왠지 해왕 대표님께서 답변을 또 명료하게 주실 것 같네요. 이게 참 어려운 표현인데 예, 저게 사실 규정화되면은 정말 돈 벌기 쉽겠죠. 그렇죠. 네, 저는 사실적으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우리가 지금 사실 이제 비농업 고용지수 지표를 집중하는 이유가 중앙은행에 대한 기조 변화 이 부분이잖아요. 사실. 근데 제가 사실 여기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비농업 고용지수가 중요한 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테이퍼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테이퍼링이 증시에 영향이 좀 미비할 것이다라고 제가 몇 번이나 언급을 드렸어요. 네. 같은 맥락에 의한 질문인데 똑같은 답변을 계속 드리는 상황이에요. 네, 이해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한 5번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증시 상승이 온다는 거는 단순히 이제 국채 금리가 하단 레벨링에서 계속 버티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하단 레벨링에서. 근데 이 하단 레벨링에서 버티는 이유는 테이퍼링에 대한 영향이 국채 금리의 영향 범주 밖을 벗어났기 때문이다라고서 또 설명을 했었어요. 그러면은 비농업 고용 지수 발표 전까지 상승한다는 개념은 아예 이론상 여기에서는 먹히는 게 아니에요. 이론상.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증시가 오르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실질 금리가 아직까지 마이너스에서 계속 버티고 있기 때문에 돈이 그냥 계속 들러가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국채 금리 급등이 안 나올 때까지는 이 하단 레벨이 계속 버틸 때까지 증시가 계속 오를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게 제 이론입니다. 그럼 비농업 고용 지수에 대한 증시 영향력은 저는 굉장히 미비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게 정확한 대답이에요. 지금 말하는 우리가 테이퍼링에 대한 중요도랑 비농업 고용 지수에 대한 중요도는 달러에 대한 영향력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달러에 대한 영향력. 그럼 달러에 대한 상품군의 영향을 받는 상품이 유로라든가 골드가 있겠죠. 그쪽을 파고 질문을 하는 게 좀 정석에 가까울 것 같아요. 증시는 비농업 고용 지수의 영향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좀 결론을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우, 네, 또 역시 명료하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다음 질문으로 만나볼게요. 소리질러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해선 초보입니다. 해선은 주식처럼 장기 투자는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보통 매수나 매도를 해도 바로 청산이라는 걸 하던데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선견 마스터님께서 이렇게 좀 이렇게 빙글에 이렇게 웃으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애매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일단은 투자자의 자기 성향이라고 일단은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예.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매매를 하면 스캘핑이나 이런 거를 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식 같은 이제 주식에서 우리가 스윙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종목도 하기 때문에 분석이 잘 돼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단기 투자를 하느냐 장기 투자를 하느냐는 그 골조에 뭐가 있냐면 내가 이 시장에 대한 이 상품에 대한 분석이 잘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좀 불안한 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추세와 아웃프레임을 보고 대응 전략을 짠다라고 하면 선물에서도 장기 포지션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물에서도 네. 장기 포지션 충분히 가능하다. 네네. 다만 개인 투자 성향의 차이로 볼 수 네,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분석이 돼 있느냐에 예. 따른 것이겠죠. 아,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 우리가 이제 지금 나스닥이 계속 신고가를 치고 있는데 네. 제가 월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오바마 때부터 올랐습니다. 2008년부터 네. 2008년 9월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오바마 때부터 지금 13년간 오르고 있거든요. 예.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거기에서 갖고 계신 분들은 없을지언정 분석이 잘 돼 있다라고 하면 아마 큰 수익을 올리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네. 주식을 하시든 해선을 하시든 선물을 하시든지 간에 미국 시장에 대한 분석은 꼭 필수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해외 선물이 자기가 끌고 가고 싶다고 해서 계속 끌고 갈 수가 있는 건가요? 주식처럼? 예를 들어 10년 투자 내가 하겠다 네네. 하고 10년 동안 계속 끌고 갈 수가 있나요? 선물 같은 경우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예. 주식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뭐 청산 절차를 밟는다든가 혹은 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상장 폐지가 된다라든가 그때 이제 생명력을 잃게 되는데 선물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 내지 뭐 국선 같은 경우에는 3달 정도의 생명력이 있거든요. 그 생명력이 소멸이 되면 그거를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예를 들면 1월 달에 처분을 하고 2월 달에 새로 산다고 해서 이 가격의 괴리가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아, 네. 그렇게 가격 괴리가 크게 나지 네네. 않는다. 가격의 괴리는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말씀해 예, 충분히 스킬이라고 제가 좀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예, 스킬적인 면에서 예, 가격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기술적으로 있습니다. 네. 가능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기자님께서 보내주신 질문. 이 기자님보다 앞서서 가지마님이 또 계십니다. 이기기 전에 가지마님, 네, 가지마님께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리오프닝 관련주가 상승하는 분위기인데요. 같은 맥락에서 유가도 상승 가능할까요? 수요가 높아질 테니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해양 마스터님, 어떻게 답변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라고 대답을 먼저 드릴게요. 네, 아니요. 아니요. 네, 아니요라고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네, 그럼 백신 보급 때부터 상승이 좀 올라가야 맞는 건데 지금 유가에 대한 상황은 사실 이제 오펙 관련해서라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거기에 좀 포커싱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백신에 대한 접종률이 계속 올라가고 그게 무슨 뜻이냐, 실질적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하고 좀 직결적으로 연결되냐에 대한 문제인데 일단은 저는 아니라고는 보고 있어요. 예, 저 이제 가지마님에 대한 대답으로 보면은 지금 차라리 좀 집중을 하는 거는 오펙에서 이제 9월 이제 내일 회의가 열릴 텐데 이제 그거를 집중하는 게 나아요. 감산 완화 부분을 보류를 하냐 안 하냐, 예, 그 결정에 의해서 만약 보류를 하게 된다면은 네. 유가가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상승이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류를 한다면. 네, 최근에 사우디도 굉장히 말이 많기 때문에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하고 지금 상황에서 접종률을 가지고 유가를 분석한다는 거는 좀 분석에 대한 형태가 안 맞는다. 분석에 대한 객관적 수치로 어떤 가격 대비를 절대값을 평가할 수 없다. 네, 이 정도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 갔으면 큰일 날 뻔했나요? 가지마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명료하게 또 해왕 마스터님께서 답변 주셨고요.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인생 한방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위드 코로나가 현실화가 된다면 기술주는 바로 하락인가요? 하고 질문 주셨거든요. 선겸 마스터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드 코로나가 현실화가 되면 기술주는 하락을 하게 될까요? 기술주라는 것이 가치주, 굉장히 당황스러운 성장주에 질문은 대한 맞는데 위드 코로나가 현실화 된다라고 하면 네, 사실은 기술주든지 어떤 주식이든지 간에 하락을 할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를 극복하느냐 코로나를 극복하지 않느냐
코로나가 얼마까지 길게 가느냐의 문제지 이게 코로나가 극복할 수 없는가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된 것이 우리가 코로나를 정말 넘어서지 못할 그런 질병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증시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은 코로나가 조만간에 종식될 것이다라는 개념으로 지금 증시에 반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예. 굳이 뭐 위드 코로나가 현실화되면 기술주는 바로 하락이다? 요건 아니고 오히려 네. 수급이 더 몰려서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기술주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들도요. 그렇게 보시는 게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요즘 같은 경우는 보니까 개별 이 종목 장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을 봐서 종목별로 뭐 펀더멘털이라든지 또 가치가 있다면 갈로면 가고 못 오히려- 가면 못 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주목을 해야 될 거는 뭐냐면 네. 저기 해왕님께서 말씀을 쭉 해주셨지만 네. 그 플로우는 정해져 있거든요. 예. 뭐 테이터링이 지금 어떻게 한다 안 한다. 어저께 사실은 뭐 별 내용이 없었죠. 뭐 예상은 했습니다만 별 내용은 없었고. 네. 27일에 있었던 잭슨홀 미팅에 예, 대해서요. 어차피 플로우 자체가 나중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것이고요. 예. 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어떤 자금의 이동,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요와 공급 이론이거든요. 네. 자금의 이동이 어떻게 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 양적 완화를 해서 세수를 미국에서 더 거둘 것인지 돈을 줄일 것인지에 대한 사실은 제가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금리입니다. 앞으로 고용이 굉장히 큰 문제임에는 확실한데 네. 사실은 이 우리가 이제 경제에 대한 프로세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 프로세스는 금리는 인상을 할 것이다. 라는 게 거의 정답? 예, 정답 수준이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금리라는 거에 대해서 포커싱을 맞추시는 게 주식하시는데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금리 인상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다음 질문 만나볼게요. 소리 질러님은 하셨고, 네, 이 기자님을 또 만나봐야 되겠죠. 이 기자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명절 전에 나오는 중국 부양책, 미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하고 질문 주셨네요. 서영 마스터님, 어떻게 답변을 드리면 될까요? 네, 없다고 얘기 드릴게요. 네. 네, 없다. 아까부터 굉장히 이거는 부정적이시네요. 부정보다는 단호한 거죠. 어우, 좋습니다. 영리하고 부정보다는, 단호하고. 어설프게 좀 대답을 드리는 것보다 그럼요. 최근에 이제 빅테크 규제 관련해 갖고 사교육 관련해서 이제 증시 많이 무너졌잖아요. 예. 근데 뭐 중국 증시랑 이제 미국 증시랑 지투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각각 상황이 달라요, 여러분들. 요새 중국 증시 많이 무너졌죠, 여러분들. 네. 기억나시죠? 항생도 그때 이제 바닥권에서 아직 기고 있는데 코스피는 완강히 버티잖아요. 코스피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그때 이제 러셀 지수 관련해서 미국 증시 중소기업 2,000개 그 포함한 지수 있죠? 그거 해서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럼 중국 증시에 대한 영향력은 굉장히 미비하다, 코스피는. 근데 중국 증시나 미 증시에 대한 연관성은 드물다고 봅니다. 한때 2018년도 때 미중 무역 관련해 갖고 이슈가 돼서 조정 분위기는 굉장히 이끌어졌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럴 단계가 아니에요. 예. 일단은 중국 부양 관련해 갖고 미국 증시의 영향력 미비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완전히 개별적인 상황인 거예요. 아시겠죠? 연관성을 좀 안 짓는 거를 조금 많이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향력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중국 시장과 또 미 증시는 개별 장세로 보면 되겠다라고 답변을 주셨고요. 네, 바로 이어서 하나 마지막으로 질문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병수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이고요. 멕시코만 허리케인 때문에 원유 생산이 중단됐는데 멕시코만 원유 이유만으로 유가 상승이 가능한 건가요? 하고 질문 주셨거든요. 저희가 시간이 좀 부족한 관계로 선겸 마스터님께서 좀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가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네. 거의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멕시코만 원유 생산보다는 우리가 이제 WTI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유가에 별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하고 짧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궁금한 사항들 두 마스터님과 함께 시원하게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이 끝내기에 앞서서 오늘 두 분이 함께 하셨는데 좀 한 말씀씩 해주시겠어요? 저 오늘 저부터 먼저 얘기하면 저 오늘 좀 의견을 나눴으면 싶었어요. 어떤 시청자분들 의견이요? 좀 그거 기대하지 않았을까. 오, 좀 어떤 하나의 주제에 의해서 조금 네. 이제 다른 의견 이러면 굉장히 재밌었을 것 같은데. 아까 그 나스닥 팻말 들어주셨을 때 좀 다른 의견을 보이시긴 했거든요. 네. 아니 근데 이제 생각에 따라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네. 제가 사실 이제 오늘 성교님도 처음 뵙는데 밖에서 얘기를 좀 나누는데 사실 오늘은 별 얘기가 안 나온 것 같아요. 성교님 입에서 제가 봤을 때. 또 첫 방송이시니까, 첫 방송이니까 기본적인 다 것만 하신 것 첫 술에 같은데. 배부를 수 없죠. 저도 앞으로 많은 시청을 하면서 저도 이제 신세계에 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예. 이상입니다. 저는. 네, 또 혜영 마스터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성견 마스터님께서는 또 어떤 한 말씀. 네. 오늘 첫 출연 소감. 출연인데요. 네. 준비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예. 한 10% 정도밖에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내일부터는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더 좋은 정보를 우리 시청자분들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또 생각보다 이제 카메라 앞에서 앉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다는 게 이 준비한 것들을 다 풀어내기가 또 제한된 시간 내에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또 많이 말씀 잘 해주셨고 또 노란톡 통해서 또 시청자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도 가져봤는데요. 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노란톡 열려 있습니다. 해외 선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신세계라고 샵 0082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빠른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들어오셔서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마스터님과 함께 소통하는 또 그런 기회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밤 1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늦은 시간에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